육기를 처음부터 이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기초에서부터 나중에 고급 고수 과정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 감각을 익혀 가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제 6기 하게 되니까 이따가 인제 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인제 6 기에 대해서 쪼끔 그때 좀 잘 모르시겠다 인제 그런 분이 계셔 가지고 고거에 대해서 한번 쪼끔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인제 오늘 어 이 육기도인데요. 이게 육기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보통 글자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피는데 자축 이렇게 순서대로 쓸 때는 이렇게 피는데 인제 이렇게 워 원으로 그려야 이게 원래 인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오행의 글자는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뭐 보통 우리가 육친 쓸 때나 육친 활용에 있어서 쓰는 오행을 말해요. 토다, 목이다, 또 토다, 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제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육친 활용상 오행을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토가 4 개가 있어요, 이렇게. 4 개가 있는데 요 토가 인제 다 각각 다르게 됩니다, 지지에서는. 천간에서는 보면은 무기토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토가. 근데 지지에서는 인제 4 개로 인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인제 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인제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육기는 밑에 지지에 인제 4 개의 토가 인제 생겼다라고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인제 이 또 오행이 또 들어 있습니다. 토.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화라고 되어 있고 이거 금이라고 되어 있고 수라고 되어 있고 목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대각선 이 맞은편에 있는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인제 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에서 얘기했던, 만약에 이 임묘진이다 그럼 임묘진 구간에서는 이거는 뭐 양목, 음목, 그다음에 양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인제 요거는 이제 육친 응용에 있어서 이런 것인 거고 육기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인제 단순히 고렇게만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요 글자에 대한 이해도를 다 못하신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인제 이 글자 각각에도 이것도 인제 육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글자의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이거 보면 이건 상화라고 돼 있고 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목과 묘목이 같은 목으로서 우리가 쓰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어떤 느낌, 그 사람의 성품, 음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런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지와 육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인제 이렇게 나오죠. 인제 첫 번째 자오는 소음군하다. 자오는 소음군하다. 좀 자오는 그러니까 자와 오는 이 소음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소음한 거고 군하다 이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띄어 놓은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요거 좌우는 각각의 인제 자기 각각의 위치,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소음하다는 것은 작은 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제 여기 오운육기에서는 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을 거름, 거름, 소음, 태음 이렇게 인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양 같은 경우에는 어 소양, 양명, 태양 요렇게 인제 음을 요렇게 3 개로 구분을 하고요. 양을 이렇게 3 개로 인제 구분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인제
자오라는 것은 소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제 두 번째 단계 정도 음적이라는 거죠. 예. 자오라는 것 자체가 음적이고 인제 예 음적인 특성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1 차적인 거, 그다음에 1 차적인 거, 2 차적인 거, 3 차적인 최종적인 어떤 기질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 인제 군화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군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다스린다. 이 다스릴 윤자에다가 입구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게 인제 임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뭐랄까 뭔가 이렇게 군자처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어떤 음양의 중심에 서 가지고 자기가 중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소음한 태도를 갖고. 예. 그러면서 지향하는 것들은 화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복잡해요. 뭐 이게 그래서 뭐 음하다는 거야, 화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1 차 이게 그러니까 1 차, 2 차, 3 차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겉모습이 있고 그다음 모습이 있고 그 안의 모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차가 만약에 자라고 하면 자는 엄동소란 자월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음하다. 예 소음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군화의 기질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인제 이해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하고 오라는 것은 그런 특성을 이제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화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화를 지향하잖아요. 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화라는 특성 자체가 문명이죠, 문명. 예. 문명. 그다음에 처세. 예. 처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유리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것들을 인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인제 이해타산적이고 뭔가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이런 특성으로 보여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충미는 요 충미죠. 충미는 이게 인제 이게 태음한 성질을 가지고 태음한 성질을 갖죠. 가장 음한 거죠. 그러니까 태음한 성질을 갖고 습토의 기질을 갖는다. 예. 습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음한 거죠. 그러니까 축토와 미토를 보면서 '아 이게 상당히 음하구나.' 음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으로 이렇게 자꾸 수렴하려고 하는, 뭉치려고 하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구나.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기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육기에서 막 뭔가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 인제 뭐 습이 틀린 거는, 이 축토는 뭐 습이 어디가 있어요? 안에가 들어 있고, 미토는 습이 바깥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도 습하고 사실 겨울에는 건조한데 그 습이 안에가 인제 안으로 다 습이 맺혀져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축토, 미토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질 자체가? 음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다음 음하면서 토하다. 토라는 것은 약간 중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이렇게 인제 자기가 약간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가 이런 소리 하면은 '어 그렇구나.' 저런 소리 하면 '어 그렇구나.' 하면서 양쪽 얘기를 다 듣는 인제 그런 어 '상황이다.' 이렇게 인제 그런 성향을 가졌다. 대신 인제 그러면서 습한 거니까 막 끌어다니고 자기가 뭔가를 다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어 '알 수가 없다.' 약간 속이 약간 좀 비밀스러움이 많이 있겠죠. 예. 인신은 인신은 소양, 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신, 보통 이제 인은 뭐 범이다 뭐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신이라는 게 소양한 기질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소양이죠.
소양하니까 쪼끔 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일을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낼 때 그러니까 뭐 소양, 작게 드러낸다는 거죠. 소양, 양명, 태양 그랬으니까 삼양삼음인데 삼양 중에서 첫 번째 일양직이죠. 그러니까 약간 양적인 특성을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인제 상화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상화. 상화인데 이게 상화가 뭐냐, 이게 인제 상화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우주 변화 원리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데 이 어 원래 우주의 기운은 10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10 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지에서는 12 단계로 인제 변화가 됐어요. 12 단계로 변한 이유는 요 상하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상하. 그러니까 상하라는 게 인제 뭐 이렇게 우주 변화 원리를 보면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인제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가 있는데 지축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어 우 우주에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들어오다가 어 요렇게 인제 가을이 되면은 요렇게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여기 뭐 렌즈 현상, 거울 현상이 생겨서 빛이 하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기에 원래 없었던 기운이 하나 생겼는데 그 불꽃이 상화다 인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화라는 것은 이게 눈목자에다가 나무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눈. 그래서 어 상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창조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들어있는 분, 인신이 팔자에 들어있다. 인신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축이 틀어져서 생겨버린 하나의 불꽃인데 저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불꽃이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묘목하고 인목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인신은 소양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을 쓰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일,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인제 인을 쓰는 사람이고, 묘를 쓰는 사람은 그런 특성이 아니겠죠. 있는 거를 새롭게 다시 다듬어서 쓰는 인제 방식의 창조를 쓰는 거겠죠. 스타일도 이건 상하니까 소양하고, 이건 양명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은 소양상하다, 이런 특성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묘유는 그다음에 인제 양명조금이다 이렇게 나오죠. 묘유는 양명조금이다. 묘유는 묘하고 유는 양명한 것이다. 아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양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 밝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 밝 밝고 아주 화창한 거. 그러니까 묘유가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명랑해요. 우리 왜 봄날에 보면은 왜 이렇게 명랑한 소녀 같은 느낌 있죠? 그런 특성이 인제 양명한 특성. 예. 청명한 거죠. 예. 그런 특성인데 마른 금이다. 건조한 금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딱 그 묘유 들어 계신 분들, 뭐 유월생, 묘월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땐 사람이 굉장히 명랑하고 경쾌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반대로 인제 그 안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건조한 특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조금하다, 건조한 금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친하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어느 선까지예요. 어느 선까지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나한테 간섭하는 거, 다가오는 것들은 딱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왜냐면은 조그마니까. 건조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차단하는 거고 나의 내면의 세계 예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묘유 있으신 분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이 그러니까 묘유가 이게 보면은 무슨 뭐 부드러운 그 묘가 무슨 풀나무다 이렇게 인제
보통 배우잖아요, 기초에서. 근데 이게 풀로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묘유 양면조금으로 이해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지만 전혀 부드러운 거 아니거든요. 겉으로 명랑하고 밝고 경쾌하지만은 건조해요, 굉장히. 예. 건조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묘 자체가 금을 대화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지지의 대화작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충을 통해서 대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제 진술은 태양한수한다. 진술은 태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은 태양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태양하다. 그러니까 진이나 술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6기 중에서는 가장 스케일이 커요. 진술 들어 있으면 이게 대포 크게 노는 글자다.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돼요. 예. 뭐 오화가 크다, 미토가 크다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오는 좌우 소음군화예요. 예. 소음군화고 이건 태음습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양적으로 벌어진 거지 실제로 뭐 어떤 것들을 크게 막 베팅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막 이럴 때도 보면 막 예 통 크게 막 뭔가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술이 들었어요. 예. 진술이 들어 가지고 이게 태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후할 것 같지만 겉은 태양한데 속은 어떻게 돼요? 한수. 굉장히 차가운 수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기질을 가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두려움이 많아요. 쫀쫀해요. 예? 쫀쫀. 왜냐면은 인제 태양하기 때문에 이 태양한 것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으려면 속이 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겉은 스케일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뭐 동업하고 그럴 때 일할 때 사장님이 우리가 진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스케일이 엄청 커 가지고 나한테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엄청 쫀쫀해요. 계산 철저하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라고 하는 오행 자체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인제 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가 빠졌죠. 사해는 거름 걸 거름 풍목이에요. 거름 풍목인데 이 거름이라는 게요. 어 음이 인제 뭐랄까 이게 인제 음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걸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면서 인제 가는 게 인제 걸음이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사해는 음적이라는 거예요. 예. 음적이고 그다음에 풍목이다. 예. 풍목이니까 '바람 따라 이게 역마 타고 돌아다니는 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 한수 했고 그다음에 풍목이죠. 풍목이기 때문에 사해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게 인제 가장 그 비 비밀이 많습니다. 비밀이 많다. 말을 안 해요 이거 잘. 예.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 풍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그 정보력 어 왜냐면 풍이라는 것 자체가 소식이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유지를 잘한다. 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 그리고 인제 기질적으로는 목이잖아요. 예. 목이기 때문에 뭔가를 인제 도전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뭔가를 에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 물론 이 인신소양상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긴 해요. 인신소양상하는 문명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인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내가 재편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이다라고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인제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요게 그러니까 인제 앞서 그러니까 얘기했던
풍화서습 조화 있죠? 이것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이게 삼양삼음이에요. 삼양삼음에서 얘기하는 육기와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풍화서습 조화는 다 뭉글려서 합쳐서 이렇게 비빔밥으로 비벼서 이렇게 탁 놨을 때 이게 풍화인가 서화인가 조화인가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 삼양삼음의 육기는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기질적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을, 어떤 하나의 특정 기질을 찝어서 얘기할 때는 이 삼양삼음 갖고 얘기하면 되시고, 전체적인 이 사람의 큰 어떤 인생의 큰 방향, 스케일 이런 것들을, 그 방향이나 어떤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이 풍화서습 조한이죠. 예, 조한으로 뽑아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축이 여기 써 놨네요. 육기는 지축이 기울어져서 상하가 생겨서 육기가 되었다. 오우는 천기소생인지라. 글자를 좀 크게 볼까요? 안 보이시니까. 오우는 천기우주의 소생이죠. 오우는 정양정음하여 완전성을 가졌다. 정양정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음으로 되어 있죠. 토 하나에다가. 그쵸? 갑귀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무게합파, 정림합목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양, 두 개, 토 하나. 그죠? 그러니까 정양정음이란 말이에요. 완전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음양이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육기에서의 육기는 직이소생인지라 삼양이음이 됐어요. 그래서 정과 신이 되어 불균형성으로 수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보면은 그 좌오소응 군화, 그다음에 충미태음 습토, 인신소양 상화, 묘의양명 조금, 진술태양 한수, 진술태양 한수, 그다음에 사해 고름 풍목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양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음은 하나, 두 개가 됐죠. 토 하나. 그러니까 삼양 이음이 됐죠. 토 하나에. 그러니까 이 상하가 생김으로써, 물론 상하가 있어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긴 했으나 육기 자체가 이 불안정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인 오우는 정양정음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육기에 이제 몸이라는 거에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이 몸에 의지해서 자꾸 이게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제 그 자기를 구속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불안정성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물건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오운 같은 경우에는 갑기합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상생을 기본 원칙으로 삼잖아요. 근데 육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묘유 이렇게 보면 다 충이에요. 묘유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묘유 양명조금, 사해 거름풍모 이거 다 충이잖아요. 충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오운에에서는요, 만물이 아직 그 뭔가 이렇게 아직 물질화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 에너지화, 그냥 기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응결한단 말이죠. 뭉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운은 합을 기본 대화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뭔가가 물질화가 되어 있어요. 응? 그게 풀이든 나무든
뭐 우리 생활용품이든 뭐든 간에 다 이제 물질화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파괴되죠. 닳아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충을 기본 자기의 그 운동 운동성으로 삼는다라고 인제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수명을 갖는다. 결국은 이게 이제 화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인간의 병이라는 것이 이 상화, 불이 하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불 조절에 실패해서 인간이 죽는다. 예. 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승질이죠, 승질. 예. 그러니까 승질 많이 내면은 몸이 빨리 병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양이 많은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점점점 양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소모가 빨리 되면서 '빨리 늙는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빨리 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인제 우리가 어 가장 우리가 뭡니까? 그 음이라고 하면 장기에선 신장이잖아요. 신장 기운이 빵빵해야 이게 인제 오래 산다. 이게 인제 생명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인제 그래서 뭐 단전 호흡도 하고 뭔가 음기를 채우는 일들, 내면을 이렇게 기운을 빵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생로병사. 그래서 인제 육기라는 것은 이런 불균형 속에서 태어난 소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육기는 중앙의 토가 사간방에 배치되어 추나추동을 만들어냈다. 즉 생황묘, 본중말을 형성하여 하나의 계절과 성향을 만들어내어 물질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들으시다가 인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켜고. 생왕묘. 그러니까 오후는 그냥 갑부터 개까지가 하나의 그냥 순환 사이클이에요. 예? 하나의 순환 사이클인 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무기토 하나만 있어도 이것을 이제 조절해 가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은 인제 물질화가 되어 가면서 토가 양쪽 간방으로 다 치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생, 왕, 묘라는 개념을, 생왕묘, 본중말, 본중말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어떻게 돼요? 토를 끼죠. 그러니까 이거 생지의 글자가 하나 있고, 생지의 글자가 하나 있고, 그 왕지의 글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묘지의 글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생왕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어느 하나의 사물, 예, 물질화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어떤 분명한 성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봄이다. 예. 우리가 인제 봄이라고 부르죠, 추나추동. 그다음에 사오미 또한 이게 인제 본중말 운동, 예? 생왕묘에 작용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기지를 만들어내고, 신유술 이것도 하나의 기지를 만들어내게 되어서 사실은 이게 인제 각각의 인제 영역 구분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술충미 토 자체는, 그러니까 진토, 어 요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밑에. 잠깐 요 설명. 인사신에는 그래서 기운을 살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좌우묘의는 사정이 가운데 있으면서 계절의 중앙에 본말을 보좌하여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진술충미는 이질적인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인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진토라는 특성 자체가, 이걸 뭐 그냥 똑같이 양토, 술토도 양토 이러니까 이건 육친 쓸 때만 양토지,
육친 쓸 때만 양토로 보시지 이거를 같은 토로 보는 순간 이걸 똑같이 놓고 해석하는 순간 사실은 틀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이 자체로서 기질적인 특성을 보면 아까는 뭐 진술 태양 한수라 그랬는데 진술 태양 한수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 얘가 그럼 진토는 뭐 하는 녀석이냐? 진토는 봄이라는 계절과 여름이라는 계절의 중간에 서서 얘네들의 이질적인 기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화라는 특성도 갖고 있고 목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고 예? 목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진술 태양 한수야. 태양 한수, 태양 한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그다음에 인제 이 미토는 마찬가지로 화라는 글자는 당연히 들어 있겠죠. 아 여기 토가 섞였겠죠. 토가 당연히 섞여 있고 그다음에 금이라는 글자가 이게 토지만 금이라는 글자가 속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음 글자를 연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가 그러니까 금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왜 까다로워요? 이것저것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토부터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선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긴 것과 아닌 것을. 예. 그러니까 그런 특성의 토가 미토다. 그러면서 이것이 태음습토하다. 지 혼자 있을 때는 태음하게 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술토는 이게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하고 수하고 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는 토로 다 쌓여 있는 거고 안에 기질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수라는 기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수가 없어요. 수는 없는데 술이 있어. 예? 여름에 태어났는데 뭐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수가 없으면은 '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별로 사주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술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서 완전히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음의 조절 작용을 이 술토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물론 이게 완전한 수는 아니에요. 수는 아니지만은 기운을 붙들어 주는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어 확실하게 지금 술토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돈 벌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예. 그러나 인제 우리가 인제 현실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럼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해석이 달라질 뿐이지. 예. 그렇게 되고 축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제 수에다가 잘 보이시죠? 수에다가 목기질 토로 쌓여 있는 거예요. 토로 이렇게. 1 차적으로는 차가운 한토잖아요. 얼어있는 토인데 얘가 그냥 얼어서 굳어있는 토가 아니라 얘의 뜻은 목으로 가는 게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오길 목이 오길 따뜻한 계절이 와서 녹아서 목으로 나가길 오매불만 기다리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토라는 게 만약에 축월생이다 그러면 축월생과 자월생과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월생은 이게 사정의에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석은 분하잖아요. 이러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면은 축토는 이게 뼈골시 이렇게 추운데 추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갈 그 희망을 계속 희망과 기회, 찬스를 바라보면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놈이 인제 축토해상이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목기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월이 되면은요. 이 겨울에 얼었던 땅이요. 이렇게 부풀어져서 일어나요 이렇게. 아세요? 산에 가보면 이 땅이 들려 있어요. 들려 있어 가지고 밟으면 부득부득 들어가요. 예. 그렇게 올라오는 놈이 인제 축이다. 그래서 축월이 돼야죠. 땅이 이렇게 들립니다. 축월이 돼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토도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어 다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기 과정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는 사물에 생할 수 있는 지지의 자화작용이라고 한다. 이 자화작용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화할 수 있는. 그래서 육기라는 것들은 이것이 인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자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육기가 우리 인제 인생에서는 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고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대명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인제 좋겠습니다. 지지 삶의 복잡다단한 상황과 관계를 해석할 때 사용한다. 지지는 계절과 시간이라는 3차원 공간을 나타낸다. 시간에 묶여버린 것은 10단계가 아닌 12단계의 지지 운동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우리는 형이하라고 말한다. 지지는 오운육기에도 지장간, 합형충파의 12운성, 공만, 금묘하실 등 다양한 작용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 이는 율동과 파동의 모습이다. 율동과 파동의 모습이다. 활발함과 고요함과 부드러움과 거침과 등등. 지지는 천간과 한 몸이 되어 간지를 만든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오운과 지금 배웠던 육기가 이제 완전히 만나야 인제 하나의 그 몸체가 되는 거예요. 그 천간이 지지와 한몸이 되면서 천간 또한 영향을 받아 지지의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갇혀 버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갑자 이거하고 뭐 무자 이런 거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자라도. 그다음에 똑같은 갑이라도 갑오 다를 거 아닙니까? 갑자하고 갑오였을 때 이 갑의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는 인제 중급에서 육식갑자 할 때 자세하게 인제 다루게 되고요. 천간의 모습이 지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성향과 기질이 바뀌게 된다. 예. 천간의 모습이 지지에 그러니까 지지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상응하는 관계다 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정신이 계속 이렇게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에 의해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또 육체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정신이 또 거기서 작동을 하게 되니까 서로 상호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절과 시간의 영향을 받아 성향을 받게 된다. 지지는 천간에서 이미 결정된 한계를 갖고 율동한다. 예, 한계를 갖고 율동한다. 무한의 비물질 에너지가 천간이라는 의식, 감정, 생각으로 바뀌면서 이게 인제 지금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비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은 물질인데 어떤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비물질 에너지가 이제 의식, 감정이라는 것들로 바뀌면서 무언가 규정을 하고 정의해 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차차 지지가 되어 버린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 어떤 생각과 마음,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건강한 육체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생로병사의 우주의 도에 따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재창조의 과정이고 생명 창조의 근본이 된다. 죽음은 재창조의 과정이고 생명 창조의 근본이 된다. 죽는다는 건 우리 생명이 죽는 것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죽었다 살았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포도 맨날 죽었다 살았다 하고 있고 그렇게 인제 생각하고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죽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다. 3살 때 내가 죽어야 4 살인 내가 생겨나는 것이고 나의 탄생이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나의 죽음 또한 누군가의 탄생의 재료가 된다. 지지는 탄생과 죽음의 과정의 육기적 변화의 파동을 읽어내기 위한 재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인제 했고요. 자, 인제 여기까지 오늘 지금 일단 육기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육기의 배합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주시면은